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헤어지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멈춥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이별,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눈 친구와의 작별, 혹은 새롭게 만난 인연과의 예상치 못한 헤어짐. 정신과 의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그 다음이 이혼, 그리고 가까운 가족의 죽음이 뒤를 잇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별도 사랑의 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지금부터 10분간 당신의 마음을 꼭 붙잡고 함께 가시겠습니까? 노년의 사랑 시리즈를 함께 해오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의 시작, 깊이, 치유, 그리고 돌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별을 마지막에 다루는 걸까요? 사실 이별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별은 사랑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70대 후반의 김영숙 씨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2년째 되던 봄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부재가 아니라 50년의 추억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함께 걷던 공원길을, 혼자 걸을 때마다 그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별했지만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노년의 이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본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슬픔 뒤에 무엇이 오는지를. 하지만 그 알미, 이별의 고통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이별을 마주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이별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 죽음으로 인한 이별입니다.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피할 수 없는 이별이죠. 78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그는 아직도 식탁에 2사람분의 수저를 놓는다고 합니다. 50년간 함께 밥을 먹었는데 혼자 먹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변화로 인한 이별입니다. 노년에 만난 새로운 연인과의 이별, 혹은 오랜 친구, 동반자와의 결별. 72세 이순자 씨는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최근 헤어졌습니다. 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가 먼저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죠.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게 짐이 되기 싫었던 거더라고요.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이제는 이해합니다. 세 번째, 자신과의 이별입니다. 젊었을 때의 나, 건강했을 때의 나, 과거의 자신과도 이별하고 새로운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노년의 이별입니다. 모든 이별은 우리에게 새로운 나를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별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잊어야지. 계속 슬퍼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노년의 이별은 충분히 슬퍼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30년, 40년, 50년을 함께한 사람을 잃었는데 어떻게 금방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75세 정미경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가끔 남편이 좋아하던 트로트가 나오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상한가 싶었어요. 하지만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증거라고. 그 후로는 울고 싶을 때 웁니다. 슬픔을 존중한다는 건 슬픔에 빠져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슬픔을 느끼되
슬픔이 나를 지배하게 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슬픔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오늘은 외로움이 찾아왔구나.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이 조금 작아집니다. 둘째, 슬픔을 표현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혼자 소리내어 울어도 좋습니다. 억눌린 슬픔은 병이 되지만 표현된 슬픔은 치유됩니다. 셋째, 작은 일상을 지키세요. 밥 먹고 씻고 산책하고 이 작은 루틴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슬픔은 터널입니다. 어둡고 길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새로운 빛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그 빛이 정말 올까요? 이별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감사를 기록하세요. 떠난 사람에 대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당신과 함께한 50년간 내가 받은 선물들, 당신 때문에 내가 배운 것들. 73세 김남진 씨는 아내가 떠난 후 1년 동안 매일 하나씩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콧노래 부르던 모습, 김치찌개 끓이던 모습,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작별의식을 만드세요. 우리 문화에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이별에는 그런 의식이 없죠. 스스로 만드세요. 배우자의 옷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감사 인사를 하거나 헤어진 연인과 함께 가던 공원에 마지막으로 혼자 가보거나 의식은 마음의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세 번째, 레거시를 만드세요. 떠난 사람이 좋아하던 일을 이어가거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것. 사랑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네 번째, 새로운 나를 발견하세요. 이별은 빈자리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74세 송미숙 씨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혼자 여행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죠. 하지만 제주 바다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알아도 여전히 외롭고 힘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밤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실감나는 그 시간. 그때 기억하세요. 당신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노년의 이별을 겪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각 지역 복지관, 온라인 커뮤니티. 거기 가면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1세 강영희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동네 복지관 홀로서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 슬픔을 남들에게 보여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가보니까 다들 나와 같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담사,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슬픔이 우울증으로 깊어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79세 박영수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6개월간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께 이야기하니까 가슴에 쌓인 돌멩이가 하나씩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길을 걸었고 또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의 이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숙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의 증명입니다. 이별이 아프다는 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별을 견뎌낸다는 건 당신이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난 관계는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추억, 사랑, 그리고 당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 슬픔 속에서도 아침을 맞이하는 당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당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